아이고, 오늘 서울 날씨 영하 10도라는데 뼛속까지 시리네요. 하지만 수진 씨, 제 파이 지갑만큼 춥지는 않을걸요. 2026년이라는데 남들은 올해가 암호화폐의 청룡의 해라고 난린데 왜 제 파이 지갑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고 바가지를 긁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이로 강남 아파트 사겠다는 꿈은 그저 그림의 떡, 희망 고문이었던 건가요? 준호 씨,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은 춥지만 지구 반대편 워싱턴 DC의 열기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혹시 뉴스 못 들으셨어요? 미국 의회에서 방금 법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절 믿으세요. 그게 바로 준호 씨 지갑과 우리 수백만 한국 파이오니어들의 지갑을 녹여줄 불씨가 될 테니까요. 미국 뉴스요? 에이, 서양 사람들 얘기로 절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전 현실적인 사람이라 업비트나 빗썸에서 언제 거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미국 법이 제 김치찌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그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준호 씨. 아셔야 할 게 한국이든 전 세계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이 재채기하면 감기에 걸리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명확성 법안, 즉 디지털 자산 투명성 법안에 관한 거예요. 방금 의제에 올랐고 폭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게 해주는 1등석 비자라고요. 1등석 비자요? 무슨 뜻이죠? 그럼 지금까지 파이는 불법 음지 활동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전 경찰에 싹 잡혀간 강남 잡코인 사기꾼들 같은 거였나? 듣고 보니 좀 불안해지는데요. 불법 활동이 아니라 규제가 모호한 회색지대에 있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미국에 진입하는 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어요. 발만 잘못 디디면 SEC한테 고소당해서 패가망신하니까요. 리플을 보세요. 소송에 몇 년이나 발목 잡혀서 가격이 고개를 못 들었잖아요. 하지만 명확성 법안은 그 지뢰밭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요.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명확한 선을 그어주죠. 그리고 충격적인 희소식은 파이 네트워크가 승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좀 말해봐요. 증권이랑 상품이 뭐가 다른데요? 저한테 파이는 그냥 돈이고 원화고 달러예요. 그게 뭐든 무슨 상관이에요.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됐지. 저 같은 노동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한국식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SEC는 엄청 깐깐한 경제 경찰이에요. 만약 파이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파이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파이 코어 팀은 매 분기 재무 보고서를 내야 하고 신원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숨막히는 감시를 받아야 해요. 실수 하나면 수조 원대 벌금에 심지어 활동 금지까지 당하죠. 그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천국 몬턱에서 쓰러져간 지옥문이에요. 반면에 CFTC는 농산물 시장 관리소 같은 곳이에요. 금, 은, 석유, 쌀 이런 것들을 관리하죠. 이런 것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더 자유롭게 거래되고 내부 절차에 대한 간섭도 덜을 받아요. 그리고 명확성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ICO로 자금을 모으지 않았고 사전에 돈을 받고 토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이죠. 증권이 아닙니다. 아, 어렴풋이 알겠네요. 그러니까 증권이면 세무조사 받듯이 털리고 상품이면 금 팔러 가는 것처럼 편하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수진 씨는 파이가 증권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암시장에서는 거래도 활발한던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파이가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명확성 법안에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는가? 되돌아보세요. 준호 씨가 처음 번개 버튼 누를 때 니콜라스 박사가 원화 한 푼이라도 내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당신은 노력과 출석과 시간을 들여 채굴했어요. 파이는 돈 내면 이기는 페이 투 윈이 아니라 실력주의 방식으로 분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상품 자산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리고 CFTC 관할 아래 들어가면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미국의 대형 거래소들이 SEC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파이를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와, 귀가 번쩍 뜨이네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파이가 루나 사태처럼 망해서 한강다리 가격을 타가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파이는 순금 9999처럼 깨끗하다는 거네요. 그럼 미국 거래소들이 레드카펫 깔고 모셔가야겠네. 하지만 수진 씨, 말은 좋은데 현실은 어때요? 미국 국회의원들 일처리 늦잖아요. 이 법안 언제 통과돼요? 또 약속은 많이 하고 지키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는 항상 복잡하죠. 사실 1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상원 투표가 연기되긴 했습니다. 커봐요. 내 클을 줄 알았어. 또 연기, 또 그림의 떡. 이 양반들은 우릴 희망 고문하는데 도가 텄네.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메인넷 곧 된다는 공지랑 뭐가 달라요? 이러다간 내년 귤 까먹을 때쯤이야 파이 바꿔서 고기 사 먹겠네. 진정하세요, 준호 씨. 여기서 연기는 취소가 아니에요. 정치에서는 때론 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번 연기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또 가스라이팅 하시네. 연기가 좋은 소식이라고요? 어디 납득가게 설명 좀 해봐요. 아니면 채널 돌리고 자러 갈 거니까. 준호 씨, 옛날 성수대교 붕괴 사고 기억나시죠? 빨리빨리 대충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잖아요. 이 명확성 법안은 수조 달러 가치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법안이에요. 만약 미국 의원들이 구멍도 안 메우고 1월 15일에 서둘러 통과시켰다면 제2의 FTX 사태가 터졌을지도 몰라요. 업계의 반응 때문에 연기됐다는 건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준호 씨 같은 소액 파이오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SEC 위원장이었던 폴 에드킨스조차 권한을 CFTC로 이양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경찰이 자진해서 단속 권한을 도로교통공단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파이에겐 엄청난 청신호예요. 와,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그러니까 늦어도 확실한 게 낫다 이거죠? 근데 수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법은 법이고 파이 이 녀석 본질이 알맹이가 있는 놈이에요? 아니면 껍데기뿐이에요? 골목 카페에 갔더니 사장님이 그거 다단계야. 폰으로 채굴해서 돈 벌면 누가 안 부자 되냐 하더라고요. 가끔 뜨끔한데요. 혹시 스탠퍼드 박사 양반들이 만든 그림의 떡이었으면 하고요. 다단계라고요? 그 카페 사장님한테 이 숫자를 보여주세요. 2026년 초 현재 파이 네트워크 노드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의 활성 노드 보유국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수만 대 컴퓨터가 이 블록체인 장부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준호 씨, 반풍수, 어설픈 지식이라도 아시겠지만 사기 시스템을 위해 5, 6년 동안 전기세 내고 고사양 PC 사서 노드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준호 씨가 묻는 그 핵심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파이는 그냥 폰에서 꾹꾹 누르는 앱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탈중앙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요. 알았어요. 노드 인정. 내 사촌동생 놈도 냉장고만한 컴퓨터 조립해서 노드 돌리면서 평생 거래 수수료 먹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유동성, 현금화야. 난 애들 학비 내고 보험료 낼 원화가 필요하다고. 지갑 속에 숫자가 예쁘면 뭐해, 못 쓰는데. 그건 그냥 시간 부자일 뿐이지. 물가는 오르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이제 15,000원이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못 쓴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홍대 거리만 가도 파이 결제받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용실, 고깃집, 컴퓨터 수리점까지. 2026년 파이 생태계는 더 이상 쪼개진 구두 합의 수준이 아니에요.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뛰어들 겁니다. 쿠팡이나 카카오페이가 파이 지갑을 통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원화로 바꿀 필요 없이 파이로 기저귀 사고, 쌀 사고, 영화표 예매할 수 있어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투기 상품이 아니라 P2P 화폐가 되는 것. 아이고, 오늘 서울 날씨 영하 10도라는데 뼛속까지 시리네요. 하지만 수진 씨, 제 파이 지갑만큼 춥지는 않을걸요? 2026년이라는데 남들은 올해가 암호화폐에 청룡의 해란이 난리인데 왜 제 파이 지갑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고 바가지를 긁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이로 강남 아파트 사겠다는 꿈은 그저 그림의 떡이었던 건가요? 준호 씨,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은 춥지만 지구 반대편 워싱턴 DC의 열기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혹시 뉴스 못 들으셨어요? 미국 의회에서 방금 법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절 믿으세요. 그게 바로 준호 씨 지갑과 우리 수백만 한국 파이오니어들의 지갑을 녹여줄 불씨가 될 테니까요. 미국 뉴스요? 에이, 서양 사람들 얘기로 절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전 현실적인 사람이라 업비트나 빗썸에서 언제 거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미국 법이 제 김치찌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그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준호 씨. 아셔야 할 게 한국이든 전 세계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이 재채기하면 감기에 걸리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명확성 법안, 즉 디지털 자산 투명성 법안에 관한 거예요. 방금 의제에 올랐고 폭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게 해주는 1등석 비자라고요. 1등석 비자요? 무슨 뜻이죠? 그럼 지금까지 파이는 불법 활동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전 경찰에 싹 잡혀간 강남 잡코인 사기꾼들 같은 거였나? 듣고 보니 좀 불안해지는데요. 불법 활동이 아니라 규제가 모호한 회색지대에 있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미국에 진입하는 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어요. 발만 잘못 디디면 SEC한테 고소당해서 패가 망신하니까. 리플을 보세요. 소송에 몇 년이나 발목 잡혀서 가격이 고개를 못 들었잖아요. 하지만 명확성 법안은 그 지뢰밭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요.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명확한 선을 그어주죠. 그리고 충격적인 희소식은 파이 네트워크가 승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좀 말해봐요. 증권이랑 상품이 뭐가 다른데요? 저한테 파이는 그냥 돈이고 원하고 달러예요. 그게 모든 무슨 상관이에요?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됐지. 저 같은 노동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한국식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SAC는 엄청 깐깐한 경제 경찰이에요. 만약 파이가 증권이라고 간주되면 파이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파이 코어 팀은 매 분기 재무 보고서를 내야 하고 신원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숨막히는 감시를 받아요. 실수 하나면 수조 원대 벌금에 심지어 활동 금지까지. 그건 수많은 프로젝트가 천국 문턱에서 쓰러져간 지옥문이에요. 반면에 CTFC는 농수산물 마켓 관리소 같은 거예요. 금, 은, 석유, 쌀 이런 것들을 관리하죠. 이런 것들은 마켓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더 자유롭게 거래되고 내부 절차에 대한 간섭도 덜합니다. 그리고 명확성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ICO로 자금을 모으지 않았고 사전에 돈을 받고 토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이죠. 증권이 아닙니다. 아, 어렴풋이 알겠네요. 그러니까 증권이면 세무조사 받듯이 털리는 거고 상품이면 금팔러 가는 것처럼 편하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수진 씨는 파이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암시장에서는 거래도 활발하던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파이가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명확성 법안에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는가? 되돌아보세요. 준호 씨가 처음 번개 버튼 누를 때 니콜라스 박사가 원화 한 푼이라도 내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당신은 노력과 출석과 시간을 들여 채굴 했어요. 파이는 돈 내면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력주의 방식으로 분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상품 자산으로 간주되죠. 그리고 CTFC의 관할 아래 들어가면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미국의 대형 거래소들이 SEC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파이를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와, 귀가 번쩍 뜨이네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파이가 루나 사태처럼 망해서 한강다리 가게 될까봐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파이는 순금 9999처럼 깨끗하다는 거네요. 그럼 미국 거래소들이 레드카펫 깔고 모셔가야겠네. 하지만 수진 씨, 말은 좋은데 현실은 어때요? 미국 국회의원들 일처리 느리잖아요. 이 법안 언제 통과돼요? 또 약속은 많이 하고 지키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는 항상 복잡하죠. 사실 지난 1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상원 투표가 연기되긴 했습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실망한 목소리 테이블을 내리치며 또 연기? 또 그림의 떡? 이 양반들은 우릴 희망 고문하는데 도가 텄어.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메인넷 곧 된다는 공지랑 뭐가 달라. 이러다간 내년 귤 까먹을 때쯤에나 파이 바꿔서 고기 사 먹겠네. 진정하세요, 준호 씨. 여기서 연기는 취소가 아니에요. 정치에서는 때로 삼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번 연기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또 가슬라이팅 하시네. 연기가 좋은 소식이라고요? 어디 납득가게 설명 좀 해봐요. 아니면 채널 돌리고 자러 갈 거니까. 가볍게 웃으며 준호 씨, 옛날 성수대교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빨리빨리 대충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잖아요. 이 명확성 법안은 수조 떼노 가치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법안이에요. 만약 미국 의원들이 구멍도 안 메우고 1월 15일에 서둘러 통과시켰다면 제2의 FTX 사태가 터졌을지도 몰라요. 업계의 반응 때문에 연기했다는 건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준호 씨 같은 소액 파이오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SEC 위원장인 폴 애트킨스조차 권한을 CFTC로 이양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경찰이 자진해서 단속 권한을 도로교통공단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파이에게는 엄청난 청신호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그러니까 늦더라도 확실한 게 낫다 이거죠. 근데 수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법은 법이고 파이 이 녀석 본질이 알맹이가 있는 놈이에요? 아니면 껍데기뿐이에요? 골목 카페에 갔더니 사장님이 그거 다단계야. 폰으로 채굴해서 돈 벌면 누가 안 부자 되냐? 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뜨끔해요. 혹시 스탠퍼드 박사 양반들이 만든 그림의 떡이면 어쩌나 하고요. 다단계라고요? 그 카페 사장님한테 이 숫자를 보여주세요. 2026년 초 현재 파이 네트워크 노드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의 활성 노드 보유국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수만 대 컴퓨터가 이 블록체인 장부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준우 씨, 반풍수라도 아시겠지만 사기 시스템을 위해 5, 6년 동안 전기세 내고 고사양 PC 사서 노드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준우 씨가 묻는 그 핵심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파이는 그냥 폰에서 꾹꾹 누르는 앱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탈중앙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요. 알았어요. 노드 인정. 내 사촌 동생 놈도 냉장고만한 컴퓨터 조립해서 노드 돌리면서 평생 거래 수수료 먹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유동성 현금화야. 난 애들 학비 내고 보험료 낼 원화가 필요하다고. 지갑 속에 숫자가 예쁘면 뭐해. 못 쓰는데. 그건 그냥 시간 부자일 뿐이지. 물가는 오르는데 자장면 한 그릇도 이제 10만 5천 원이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못 쓴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홍대 거리만 가도 파이 결제받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용실, 고깃집, 컴퓨터 수리점까지. 2026년 파이 생태계는 더 이상 쪼개진 구두 합의 수준이 아니에요.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뛰어들 겁니다. 쿠팡이나 카카오페이가 파이 지갑을 통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원화로 바꿀 필요 없이 파이로 기저귀 사고 쌀 사고 영화표 예매할 수 있어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투기 상품이 아니라 P2P 화폐가 되는 것. 수진 씨는 한국 드라마처럼 멋진 그림만 그리시네. 쿠팡에서 파이로 결제라. 듣기만 해도 짜릿하긴 하네. 근데 문제는 가격, 프라이스야. 팟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1파이가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대구 쪽 모임에서는 GCV인가 뭔가 외치던데 얼마더라? 31만 4,159달러? 맙소사. 1파이에 4억 원이 넘는다고? 그럼 나 10파이 팔면 강남 아파트 사는 거야? 수진 씨, 전문가로서 말해줘요. 그 가격은 그냥 망상, 행복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GCV, 글로벌 합의 가치 314만 159달러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숫자는 커뮤니티의 열망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존중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픈 메인넷 직후 그 가격에 도달하려면 전 세계 GDP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유동성, 현금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파이의 가치는 어떤 고래, 세력이 정하는 게 아니라 희소성과 사용 수요가 결정할 테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그리고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듣고 계신 파이오니어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세요. 파이가 미국 거래소에 공식 상장될 때 현실적으로 원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10달러? 100달러? 아니면 314만 159달러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맞아요. 댓글 팍팍 달아주세요. 저는 현실적이라서 50에서 100달러만 돼도 동네방네 소주 파티 열 겁니다. 30만 달러는 무슨, 그건 콩고에 눈 내릴 때나 가능하겠죠. 아참, 파는 제기하니까 생각나는데 10명 중 9명은 겪는다는 그놈의 KYC 문제. 아이고 맙소사. 전 2023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주황색 동그라미만 뱅글뱅글 돌아요. 검증 중, 승인 대기 중.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 이가 다 빠질 때까지? 코어팀 양반들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신원 확인 하나를 못 끝내요? 설명 좀 해줘요. 아니면 내 파일을 일부러 묶어두는 건가? 정말 뼈아픈 문제죠. 준호 씨의 답답함 10분 이해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몇 년을 기다린다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준호 씨,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KYC가 보류되는 건 대부분 AI 알고리즘이 가짜 계정이나 봇, 공장식 채굴장을 걸러대는 중이에요. 2026년 미국 법, 명확성 법안이 매우 엄격한 자금 세탁 앙제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KYC 프로세스는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바로 그 KYC 그린카드, 통행증이 거래소로 파일을 옮길 때 계정 차단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KYC 상태가 어떤가요? 통과,
패스드 초록색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임시 어프로브 노란색인가요? 아니면 더 최악으로 초대조차 못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충을 쉐어해보세요. 코어팀 귀에 들어가게 다 같이 소리쳐보자고요. 거봐, 들었지? 코어팀 양반들, 우리 서민들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제발 저 보류 버튼 좀 풀어주쇼. 아내가 돈 어딨냐고 묻는데 뱅글뱅글 도는 화면만 보여주면 날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가정해봅시다. 미국 법 통과되고 KYC 다 끝나고 파이가 상장됐어요. 그럼 우리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도 이 맛있는 먹거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들까요? 아니면 옛날처럼 금지당할까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법적 장벽이 사라지면 거물들의 게임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파이의 위상이 얼마나 어지러울 정도로 바뀔지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와, 귀가 번쩍 뜨이네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파이가 루나 사태처럼 망해서 한강다리 가게 될까봐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파이는 순금 9999처럼 깨끗하다는 거네요. 그럼 미국 거래소들이 레드카펫 깔고 모셔가야겠네. 하지만 수진 씨, 말은 좋은데 현실은 어때요? 미국 국회의원들 일처리 느리잖아요. 이 법안 언제 통과돼요? 또 약속은 많이 하고 지키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는 항상 복잡하죠. 사실 지난 1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상원 투표가 연기되긴 했습니다. 거봐, 내 그런 줄 알았어. 실망한 목소리, 테이블을 내리치며. 또 연기, 또 그림의 떡. 이 양반들은 우릴 희망 고문하는데 도가 텄어.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메인넷 곧 된다는 공지랑 뭐가 달라. 이러다간 내년 귤 까먹을 때쯤에나 파이 바꿔서 고기 사 먹겠네. 진정하세요, 준호 씨. 여기서 연기는 취소가 아니에요. 정치에서는 때로 삼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번 연기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또 가스라이팅 하시네. 연기가 좋은 소식이라고요? 어디 납득가게 설명 좀 해봐요. 아니면 채널 돌리고 자러 갈 거니까. 준호 씨, 옛날 성수대교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빨리빨리 대충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잖아요. 이 명확성 법안은 수조 달러 가치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법안이에요. 만약 미국 의원들이 구멍도 안 메우고 1월 15일에 서둘러 통과시켰다면 제2의 FTX 사태가 터졌을지도 몰라요. 업계의 반응 때문에 연기했다는 건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준호 씨 같은 소액 파이오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SEC 위원장인 폴 애트킨스조차 권한을 CFTC로 이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경찰이 자진해서 단속 권한을 보로교통공단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파이에게는 엄청난 청신호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그러니까 늦더라도 확실한 게 낫다 이거죠? 근데 수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법은 법이고 파이 이 녀석 본질이 알맹이가 있는 놈이에요? 아니면 껍데기뿐이에요? 골목 카페에 갔더니 사장님이 그거 다단계야. 폰으로 채굴해서 돈 벌면 누가 안 부자 되냐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뜨끔해요. 혹시 스탠포드 박사 양반들이 만든 그림의 떡이면 어쩌나 하고요. 다단계라고요? 그 카페 사장님한테 이 숫자를 보여주세요. 2026년 초 현지 파이 네트워크 노드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의 활성 노드 보유국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수만 대의 컴퓨터가 이 블록체인 장부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준호 씨, 반풍수라도 아시겠지만 사기 시스템을 위해 5, 6년 동안 전기세 내고 고사양 PC 사서 노드 돌리는 사람은 없어요. 준호 씨가 묻는 그 핵심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파이는 그냥 폰에서 꾹꾹 누르는 앱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탈중앙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요. 알았어요. 노드 인정. 내 사촌동생 놈도 냉장고 봉안한 컴퓨터 조립해서 노드 돌리면서 평생 거래 수수료 먹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유동성이야, 현금화. 난 애들 학비 내고 보험료 낼 원화가 필요하다고. 지갑 속에 숫자가 예쁘면 뭐해, 못 쓰는데. 그건 그냥 시간 부자일 뿐이지. 물가는 오르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도 이제 10만 원이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못 쓴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홍대 거리만 가도 파이 결제받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용실, 고깃집, 컴퓨터 수리점까지. 2026년 파이 생태계는 더 이상 쪼개진 구두하부의 수준이 아니에요.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뛰어들 겁니다. 쿠팡이나 카카오페이가 파이 지갑을 통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원화로 바꿀 필요 없이 파이로 기저귀 사고 쌀 사고 영어표 예매할 수 있어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투기 상품이 아니라 P2P 화폐가 되는
되는 것. 수진 씨는 한국 드라마처럼 멋진 그림만 그리시네. 쿠팡에서 파이로 결제하라. 듣기만 해도 짜릿하긴 하네. 근데 문제는 가격, 프라이스야. 팟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1파이가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대구 쪽 모임에서는 GCV인가 뭔가 외치던데? 얼마더라? 314 159 달러? 맙소사, 1파이에 4억 원이나 넘는다고. 그럼 나 10파이 팔면 강남 아파트 사는 거야? 수진 씨, 전문가로서 말해줘요. 그 가격은 그냥 만상, 행복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GCV 글로벌 합의 가치 314 159 달러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숫자는 커뮤니티의 열망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픈 메인넷 직후 그 가격에 도달하려면 전 세계 GDP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유동성, 현금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파이의 가치는 어떤 고래가 정하는 게 아니라 희소성과 사용 수요가 결정할 테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그리고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듣고 계신 파이오니어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세요. 파이가 미국 거래소에 공식 상장될 때 현실적으로 원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10달러? 100달러? 아니면 314 159 달러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맞아요. 댓글 팍팍 달아주세요. 저는 현실적이라서 50에서 100달러만 돼도 동네방네 소주 파티 열 겁니다. 30만 달러는 무슨 그간 콩고에 곶 내릴 때나 가능하겠죠. 아참, 파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10명 중 9명은 겪는다는 그놈의 KYC 문제. 아이고, 맙소사. 전 2023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주황색 동그라미만 뱅글뱅글 돌아요. 검증 중, 승인 대기 중.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 이가 다 빠질 때까지? 코어팀 양반들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신원 확인 하나를 못 끝내요? 설명 좀 해줘요. 아니면 내 파일을 일부러 묶어두는 건가요? 정말 뼈아픈 문제죠. 준호 씨의 답답함 10분 이해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몇 년을 기다린다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준호 씨, 긍정적인 면을 보셔야 합니다. KYC가 보류되는 건 대부분 AI 알고리즘이 가짜 계정 또는 봇, 그리고 공장식 채굴장을 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2026년 미국 법, 즉 명확성 법안이 매우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AML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파이의 KYC 프로세스는 더욱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바로 그 KYC 그린카드가 거래소로 파일을 옮길 때 계정 차단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KYC 상태가 어떤가요? 통과, 패스, 초록색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임시 승인, 연두색인가요? 아니면 더 최악으로 초대조차 못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충을 쉐어해주세요. 코어팀 기에 들어가게 다 같이 소리쳐보자고요. 거봐, 들었지? 코어팀 양반들, 우리 서민들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제발 저 보류 버튼 좀 풀어주셔. 아내가 돈 어딨냐고 물으는데 뱅글뱅글 도는 화면만 보여주면 날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가정해봅시다. 미국법 통과되고 KYC 다 끝나고 파이가 상장됐어요. 그럼 우리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도 이 맛있는 먹잇감을 차지하러 달려들까요? 아니면 옛날처럼 금지당할까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법적 장벽이 사라지면 거물들의 게임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파이의 위상이 얼마나 어지러울 정도로 바뀔지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